박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이었던 고 이미란 씨.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축소 봐주기 기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또 윤석열하고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게 없네요, 정말. 이런 게 있잖아요. 고 박용훈 사장 부인을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학대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에요.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가 됐는데 사실상 검찰이 덮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랄한 게 사건은 그러니까 그 박영훈 씨하고 그 자식들이 이미란 씨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폭행 감금한 사건인데 이걸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를 하냐면 강요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돌아가신 이미란 씨의 그러니까 제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몸에 난 상처들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폭행죄가 아닌 강요죄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검찰에서 덮었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명백한 폭행의 증거가 있고 당사자 진술이 일관됐는데 왜 그걸 다르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희망을 못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이미란 씨가 돌아가신 건 2016년 9월 달이에요. 한강에 투신을 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갔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차장 검사가 윤대진이에요. 그리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어쩜 이렇게 여기서도 아는 이름들이. 근데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방상훈과 뭐 술 마셨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그 밑에 쭉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죠. TV조선 뭐 간부 사건, 다음에 방정호 그 방상훈 아들 이야기도 해요. 다음에 그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관련 형사고발 사건,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을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이런 것들을 싹 묻어주신 분 윤석열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야. 김건희한테 수사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우리 회사 이름 안 나와도 되니까 라고 협찬해 주는 거나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서 술을 처먹는 거나 세상에 이런 비리 검사가 어딨어. 얘는 무슨 지금 뭐 토착 비리도 아니고 대놓고 비리를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친한데 자기 방씨 일가에 불리한 사건. 왜냐하면 이미란 씨 그 유족들이 뭐 국가상대 소송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검찰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방씨 일가 내에서 이미란 씨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야. 수사 다 덮어버린 거지 사실상. 이거 윤석열이 했다고. 이 사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혐의가 이제 박용훈 사장 부인 쪽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이 그 이미란 씨를 공동 감금하고 존속 상해를 했으면 폭처법상으로 처벌을 받아서 10년 이상의 어떤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법상 7년 이상의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관도 공문서를 위조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뭐 공문서 위조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예 공문서 명의를 도용해서 그냥 해버린 건데,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권한이 있는데 내용만 살짝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가볍게 이제 기소했다는 혐의로 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위계질사에서 담당 검사가 처분한 게 아니라 아까 1차장이 윤우진, 예. 검사장이 윤석열이었으니까 윤석열, 예.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봤지만 조선일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예.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하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왜
나는 정당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관련자 구속시켰다. 다 처리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진짜 핵심은 다 비켜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의 악랄함이 숨어 있는 거죠. 정말로 윤석열의 끝이 어딘가 너무 궁금해요. 뭐 이게 네. 파도 갑자기 박용훈 뭐 일가 관련 이 얘기 나오죠. 도이치모터스 나오죠. 뭐 주가 조작 사건 나오죠. 뭐 고발 사주 나오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진 교사 사건 방해한 거 나오죠. 이거 뭐 파도 이거 끝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 아니라 본인 문제만 파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뭐 중앙 그 홍석현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인사동에서 만났다는 거. 예. 근데 그때도 홍석현만 만났겠느냐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으니까 그동안 만났겠거니만 생각했었는데 확실하게 이전에 박상기 장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 본인 그 박상기 장관이 그때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기보다 좀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검찰총장 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때도 이렇게 이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조선일보를 만났다는 것은 빼박인 거예요. 예. 이미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라도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본인이 맨날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분류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홍석현 만났을 때도 아니 뭐 만난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양아치예요. 검사들이 다 이러겠어요? 자기 주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혜택을 받지? 진짜 최은순 생각처럼 검사 사이 하나 없는 놈 서로 살겠냐? 자기 부인한테 협찬이 이렇게 몰리는 거나 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왜 덮었냐? 수사해봤더니 나오는 게 없더라. 안 찾아봤겠지. 기소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 근데 조국래는 어떻게 했어? 사모펀드 비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입시비리네 뭐네 해갖고 부인까지 감옥에 살리잖아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양아치 새끼가 다 했나? 평생 한 번도 욕설을 안 해봤답니다. 조국 장관이. 저는 엊그제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얼마나 천불이 나겠냐고. 예. 자, 엊그제만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짜 이런 골 때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또 하시고.